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피부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죠. 차가운 칼바람이나 실내 난방에서 우리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내몸 보고서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건조하시나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겨울에 유독 이런 걸까요? 네, 피부 수분 유지에는 상대 습도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외에서는 낮은 온도에 맞는 상대 습도가 유지되지만 실내 난방을 할 경우 공기 중에 수분량은 적은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에 있는 수분이 쉽게 공기 중에 빼앗기게 되고 예.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네. 수분이 손실되면 피부 세포 기능이 약화돼서 수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주름이 빨리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네. 정말 맞는 말인가요? 모두들 걱정하시는 네. 부분인데요. 추운 바람에 자극을 받고 건조해진 피부는 갈라지거나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건조함으로 생긴 피부 주름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네. 또한 탄력이 떨어지고 각질이 생기기 쉬워서 메이크업을 해도 잘 뜨기 쉽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밤에 이제 세안을 하고 크림을 바를 때마다 주름 생기는 곳 있잖아요. 아, 눈가나 눈가요. 이마나 이런 곳을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인데 네. 이런 건조한 피부를 없애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내에서 상대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또한 건조한 주변 환경에 피부가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때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온도와 습도가 달라서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유분이 좀 더 많은 크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습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인체에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보습 크림을 꼼꼼히 발라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중에 파는 보습 크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나한테 맞는 보습 크림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얼굴과 몸의 피부는 다른데요. 얼굴에는 피지샘이 많이 분포하지만 몸에는 피지샘이 얼굴보다 적어서 좀 더 유분 함량이 많은 제품을 몸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디로션이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보다 좀 더 유분기가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얼굴에는 피부 유형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유분과 수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얼굴에 유분이 적은 경우에는 유분량이 30% 정도 되는 크림 타입의 제품이 좋고요. 네. 얼굴에 유분이 많은 경우 겨울에도 유분량이 10 내지 20%인 로션 타입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예.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기 전에 토너를 사용해서 수분을 먼저 공급한 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너무 둔감해서 방치해 놨다가 되게 푸석푸석한 피부를 맛봤었는데 네. 요즘엔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조한 피부를 방치하면 어떤 질환에도 걸릴 수 있다고요. 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강이나 허벅지, 옆구리, 손등 부분에 발생하는 건조 피부염이 있는데요. 네. 주로 달라붙는 옷을 입고 움직일 때 자극이 잘 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함이 심해지면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것이 악화되면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생기고 또 피부가 두꺼워지기까지 하는 태선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여름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겨울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 악화되는 경우는 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건조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피지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지루 피부염도 겨울에 악화되기 쉽습니다. 네. 네, 건조성 피부 질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겨울에 찬바람 쐬고 나면은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한랭 두드러기는 피부에 차가운 것이 닿았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인데요.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얼음 조각을 팔 안쪽에 5분 정도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얼음 모양으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랭 두드러기로 진단하는데요. 한랭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얼음 이외에도 찬 공기나 찬 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전체 두드러기의 1 내지 3%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네. 네. 찬 물질에 닿았을 때도 발생하지만 다시 따뜻해지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갈 때 두드러기가 심하게 발생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찬 곳에 노출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한랭 두드러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생소하죠. 집에 가서 얼음으로 한번 실험을 닦아준다는.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그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되게 큰 차이를 불러올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습관, 뭐 안 좋은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겨울철 좋지 않은 습관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자주 오래 씻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자주 씻게 되면 오염물질의 제거를 돕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피부 장벽의 지질 성분을 녹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의 수분이 공기 중에 더 쉽게 빼앗기게 되어 건조한 피부가 됩니다. 네.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피부의 자연 보습 인자나 피부에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겨울철에 때밀이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습관은 샤워할 때 될 수 있으면 순한 세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부 장벽을 덜 손상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씻고 난 이후 3분 이내에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면 수분 유지를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겨울에 선크림을 잘 안 바르시잖아요. 예, 맞아요.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에도 자외선은 늘 존재하고요. 특히 야외 활동, 스키장을 갈 경우 반사되는 자외선이 많아서 자외선 크림도 겨울 내내 사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샤워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욕실문 나서기 전에 보습크림 바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크림도 저는 여름에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발라야 발라야 된다고 돼요. 말씀하셨군요. 네. 그러면 오히려 많이 씻고 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좋은 세안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2차, 3차, 오일 세안 등 강하게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세안 후 피부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것은 합성 계면 활성제의 강한 세정 작용에 의해서 피부의 자극과 당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세안제 선택이 중요한데요. 자연 세정 성분이 포함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겨울철 피부 관리가 어느 계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오늘 알려주신 이런 요령들 잘 숙지해서 건강한 피부 유지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